네, B파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체지구 단원을 학습한 후 실시한 낱말 맞추기이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가로 열쇠가 약 12억 년 전 지구에 있었던 초대륙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판계하라고 헷갈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20억 년 전이에요. 20억 년 전. 20억 년 전이면은 고생대보다도 오래된 성캄브리아 시대니까 이때 있었던 초대륙은 판게아가 아닌 로디니아 대륙일 겁니다. 그래서 B는 로디니아가 될 것이고, 세로 열쇠를 볼까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화석으로 35억 년 전에 출현한 사이아노박테리아에 의해서 형성된 이게 하나네요. 이게 하나고 이렇게 하나고 이렇게 하나인데,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죠.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배설물들에 의해서 생성된 화석을 말하는데요. 이게 가장 오래된 화석이래요. 마톨라이트 2번. 해양판이 대륙판이나 다른 해양판과 만나서 형성된 섭입대라고 하네요. 이걸 무슨 섭입대라고 하죠? 이 섭입대를 베니오프대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섭입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의 섭입형을 말하는 거죠. 섭입형을 베니오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를 보면 가로 열쇠 1번 가로 열쇠 로디니아는 판게아 이전에 존재한 게 맞죠? 기억은 육상 생명체이다. 아니죠. 기억이 어떻게 남세균이 어떻게 육상 생명체죠? 해양 생명체예요. A, B, C를 순서대로 연결하면 오로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되게 참신한 문제인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베니오프데라는 용어가 이번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6번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B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해령에서 가까운 게 A고 B니까 A의 연령이 더 적겠죠? B가 뭐 두께도 그렇고. 그래서 기억에서 수심은 A 지점이 B 지점보다 얕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맞는 말이죠. A 지점이 더 위에 위치할 테니까, 그림 위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위치할 테니까요. 퇴적물의 두께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얇다. 이것도 맞죠? A 지점에 지각이 생길 당시에 지작이 북극의 방향은 현재 지작이 북극의 방향과 같다. A가 지금 정자극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27번 그림은 대서양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현무암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랬네요. 지금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 이렇게 위치하고 이렇게 위치하니까 B는 뭐겠어요? B는 보존형 경계겠죠? 선지를 보면요. A와 B에서는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지금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는 섭입대도 없기 때문에 맞고, A는 천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판의 경계다라고 했는데 A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B는 주양이동 단층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주양이동 단층이 무슨 말이냐? 변환 단층이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 잠시만요.
제가 뭐 하나 실수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 간과한 게 있네요. 지금 여기서 케인 단층이라고 했잖아요. 케인 단층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할 때요. 이 판과 이 판이 결국에 같은 판이니까 여기는 아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맞는데 이 그림에서는 케인 단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가 단층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이쪽 판하고 이쪽 판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생성되는 속도랑 여기서 생성되는 속도의 속도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A는 천발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판의 경계가 맞게 됩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그림 가는 5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두 대륙의 자극 이동 경로를 일치시켰을 때 나타나는 대륙의 분포다.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해서 자북이 두 개가 된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그림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대륙이 이동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거다, 이거죠. 기억의 고지자기 북극은 암석의 자기연료자기로 측정한다 맞고, 암석의 나이는 지각 연료량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죠. 지각 연료량으로 어떻게 암석의 나이를 알아내요? 암석의 나이는 이제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 이런 걸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자기 북극의 이동은 대륙의 이동 때문에 일어난다. 지자기 북극의 이동은 대륙의 이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판 구조 운동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B는 보존, D는 열점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고, C는 해령이고, E는 뭐죠? 해구죠. 판과 판이 아이고 자꾸 내려가네.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로 천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만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존형 경계 물어보고 있어요. B가 정답이 되겠죠. 지금 A도 섭입돼. 이거 안 했네요.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과거 지구의 대륙 분포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모든 대륙들이 합쳐져가지고 초대륙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초의 초대륙이 만들어진 시기다라고 했는데, 이 시기에는 지금 판게아 시기잖아요. 에팔라치아 산맥이 만들어진 시기는 판게아 산맥이거든요. 판게아 시대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초대륙은 판게아가 아니죠. 로디니아도 있고 했으니까. 대륙은 판탈라사라는 거대 해양에 둘러싸여 있다. 이 판게아를 둘러싼 거대 해양을 저희는 판탈라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맞고요.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의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생성된 거는 판게아가 형성될 때가 아니라 신생대 때이므로 틀려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의 경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발산 경계, 뭐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게 있겠죠. 대중 대륙판과 해양판은 뭐 C 부분이겠죠. B고 여기가 A겠네요. 문제를 다 풀어버렸네요. 너무 간단한 문제니까 뭐 큰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B, 답 ACB.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부터 C의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네요. 지금 보면은 A, C는 비교해봤을 때 C가 A 아래로 섭입하고 있죠. 그러니까 A 밀도가 더 작은 거고, 또 C랑 B랑 비교했을 때는 B가 또 C 위로 아래로 가고 있으니까 B가 가장 밀도가 큰 거네요. 그래서 밀도가 가장 큰 판은 A가 아니고 B고요. 화산과 지진은 주로 A와 C판에 분포한다. 그렇겠죠? 화산 주로 이쪽이랑 이쪽에 존재할 거예요. 맞고, A부터 C판의 경계에서 주로 발전되는 당층은 정단층일 리가 없겠죠. 서로 이거는 미는 힘인 횡압력이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역단층이 발견돼야 할 거예요. 그래서 32번의 답도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그림은 전 세계의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가 거의 일치한다. 그쵸? 판의 경계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무방합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은 태평양 주변에서 가장 활발하다. 화산활동과 지진은 지금 태평양 주변에서 어마어마하게 활발하죠.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지각 변동은 대륙의 주변부보다 중앙부에서 활발하다. 지금 대륙의 주변부 봅시다. 대륙의 주변부. 지금 대부분 다 주변부죠. 지금 중앙부 볼까요? 이런데 없죠. 그래서 틀렸다고 봐야 돼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이거를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띠 모양이잖아요. 면 모양은 아니죠. 확실히.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로 판의 경계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겠습니다. 그림은 세 대륙에서 측정한 고지작이 북극의 이동 경로 ABC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과거의 지자기가 2개는 절대 아니에요. 과거의 지자기는 1개였는데 뭐가 움직여서 대륙이 움직여서 고지자기 북극의 이동은 대륙 이동 없이 자극만 이동한 결과이다. 이건 틀렸죠. 그리고 A와 B를 통해서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의 이동을 측정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가능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2개 합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와 세 지점 A부터 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나이부터 비교를 해보자면은 C가 가장 어리고 그 다음 B, 그 다음 A 순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존재한다는 거, 이쪽 방향, 기억에서 A 지점에 지각이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A 지금 정자극기에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죠. 지각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B가 위치한 판과 C가 위치한 판의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36번 그림은 판의 경계 부분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이 지역이 발산형 경계라는 어림도 없는 소리를 기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수렴형 경계죠. 틀렸고요.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항상 커요. 근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할 때는 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하는 거죠. 일단은 섭입하는 판이 밀도가 크다는 사실은 알아두시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의 밀도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큽니다. 해구에서 대륙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는
깊어진다 이랬는데 지금 화산 이런 데서 발생하니까 점점 진원의 깊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부터 라는 약 2억 4천만 년 이후 대륙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 저번에 A파트에서 한번 했죠. 그래서 먼저 순서부터 빠르게 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저희 그때 남아메리카가 먼저 올해 더 남태평양이 남대서양이 더 나중에 생성됐다는 거 그때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대륙 분포의 변화를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 가다나라라는데 어림도 없죠? 틀렸고 대륙의 이동은 멘틀 대류와 플룸의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뭐 이거는 맞는 소리예요.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멘틀의 대류는 많이 들어보셔야 되는데 플룸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 지금은 이제 판 구조론이라고도 안 하죠. 플룸 구조론이라고 하는데 이 플룸이라고 거대한 뜨거운 뭐 용암 덩어리, 마그마 덩어리들의 운동 때문에 태평양 가운데서 하와이도 생기고 열점도 생기고 하는 거는 거여서 그래서 플룸의 운동도 뭐 멘틀 대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와 같은 초대륙이 형성될 때 대륙 간 충돌로 스콕 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생성된 에팔레치아 산맥이 이때 생성됐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의 대칭적인 고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와 C의 복각은 같다 이랬어요. 일단 A와 C는 복각이 같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둘이 이제 북반구의 어느 지역이고 고지자기 방향이 지금 정자각인데 이쪽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북쪽이 이쪽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위도가 A와 C의 위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A와 C의 복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해령의 열곡은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이쪽이 북쪽이니까 동서 방향이겠죠? B지점은 C지점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북반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적도일 텐데 저위도에 이동하는 거는 C겠죠? 그래서 답은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큰 실수를 하나 저지른 게요. 제가 복각 A와 C의 복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잖아요. 고지자기 줄무늬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A의 복각은 C랑 같죠. 왜냐면은 지금 생성된 게 A랑 C랑 동시에 생성됐잖아요. A와 C가 같이 생성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령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A와 C의 고지자기에 있는 복각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는 둘이 동시에 생성된 거니까요. 이게 역자극기고 이게 정자극기니까. 이쪽 방향이 북쪽이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적도니까. 그래서 이건 맞는데
왜냐면 북쪽이 이쪽이니까 동서방향으로 이건 맞는데, 근데 이제 B 시점보다 저희도에 대한 위치한다, 이게 틀린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A와 C의 복각이 왜 같냐? 왜냐면 A와 C는 원래,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 A와 C가 여기서 생성이 돼서 점점 A는 이쪽으로, C는 이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A와 C가 동시에 생성됐기 때문에 복각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의 복각으로 같을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의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섭, 보, 존, 발산, 여도, 섭이평. 그래서 D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보존형 경계 화산활동 없어요. A와 E에서는 해구와 화산열도. 이 부분에는 열도가 화산열도 존재하고 이쪽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화산열도가 존재하죠. 왜냐면 해역판과 해역판이 부딪힌 경우에는 화산열도와 해구가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D는 맞고요. 서로 접해 있는 두 판의 밀도 차이는 B보다 C에서 크다라 했는데, B는 지금 동시에 생성되는 거잖아요. 해양판이 둘 다 해양판이죠. 그럼 밀도가 거의 비슷할 거고요. 반면 C는 하나는 대륙판이고 하나는 해양판이잖아요. 그래서 밀도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이 B판이 밑으로 섭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B보다 C에서 크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그림 가부터 다는 고생대 말 이후 수륙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먼저 고생대 말 이후라고 했으니까 판계하라는 거죠. 지금 판계하 이게 1번이 될 것이고 이게 판계하 모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조금씩 벌어지고 그다음에 현재의 모양이 됐겠죠. 다는 최초의 판계하가 최초의 초대륙이냐, 로디니아도 있기 때문에 최초의 초대륙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요. 시간 순서로 나열하면 다나 가이다. 다나가 맞습니다. 나시기 이후 남극 대륙과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분리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극이 이거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이거죠. 근데 나시기 이후로 가면은 오스트리아 여기고 남극이 서로 분리가 됐죠. 그래서 맞아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는 판의 이동 방향을 의미한다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순서를 한번 따져보면은 지금 이 판이랑 이 판이 서로 가까워지고 있는 이게 첫 번째고, 합쳐졌다가 다시 이 부분에서 분리가 일어나서 멀어지는 거 3번. 그럼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대서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인데요. 볼까요? 가의 A 부분에서는 해양지각은 생성되고 있냐? 지금 여기 소멸되고 있으니까 A 지역은 소멸되고 있어요. 생성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가부터 다의 과정은 계속 반복된다. 지금 계속해서 초대륙이 형성되고 사라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로디니아도 있었다가 다시 분리됐다가 판게아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분리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죠. B 지역에서는 열국대가 발달한다. 해령 쪽이니까 열국대 발달하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GPS 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아라비아 반도 주변 지역 판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진원의 평균 지금 보시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여기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조금 움직이는데 여기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판이 생성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기서는 많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조금 움직이니까 여기서는 판이 소멸하겠죠? 부딪히는 경계라는 거예요.
진원의 평균 깊이는 A보다 B 주변에서 깊다. 여기가 섭입하는 교시니까 깊죠. B에서는 발사능 경계가 발달한다. 그렇지 않죠. 수렴할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서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에 있는 바다의 면적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지금 발산하고 있으니까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4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를 다양하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자료만 있으면은 내가 처음 보는 선지라도 어떻게든 유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분포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마찬가지로 해령 지금 둘 다 정자극기인데 얘가 더 멀리까지 갔죠. 그러면 속도가 얘가 더 빠르고 얘는 좀 느린데 얘는 두 번째 역자극기,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역자극기 둘 다 있는 위치 비슷하니까 둘이 비슷한 시기. 지금 이런 자료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해석할 줄 아셔야 해요. 기억에서 고지자기는 자성을 띤 광물이 지구 자기장 방향을 따라 배열되어 암석에 기록된 것이다. 이게 고지자기의 정의니까 맞고요. 암석 생성 당시 기록된 고지자기의 방향은 해령에서 이동하는 동안 바뀐다. 해령에서 이동하는 동안 바뀌면은 그건 고지자기를 지금 측정해가지고 뭐 이게 역자극기, 정자극기 이런 걸 판단하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A와 B가 생성될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이다. A와 B 둘 다 역자극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와 반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지구의 북극과 자북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평각은 먼저 C에서 평각은 0도, B는 이 정도, A는 더 작게 이 정도겠죠. 그리고 복각은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작으니까 복각의 가장 큰 건 C, B, A 순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기억, 평각은 B보다 C에서 크다 이랬어요. 평각은 B보다 C에서 크다. 맞죠? C는 0이니까. 복각은 A보다 C에서 크다. 마찬가지로 복각 여기서 했으니까. 왜냐면 복각은 고위도일수록 크잖아요. 그래서 맞고요.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만들어진 당시의 위도를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려고 복각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B보다 C에서 크다. 이게 틀렸죠? 제가 잘못했네요. 틀렸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세계 주요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히말라야 충돌형이고요. 여기는 섭입형, 여기는 보존형, 여기는 발산형이에요. A는 섭입형, 수렴형 경계로 지진이 활발하다. 섭입형, 충돌형 경계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래서 B는 천발부터 신발 지진, 섭입형 경계죠. 그럼 천발부터 신발 지진 발생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 수렴형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건데요. 섭입형, 수렴형 이렇게 말하고 충돌형, 수렴형 이렇게 말하는 건데, 아이고 이게 자꾸 이래. 제가 지금 그거를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자면은 이게 맞아요. 섭입형, 수렴형, 충돌형, 수렴형. 근데 A 같은 경우는 충돌형, 수렴형 경계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C에는 해구, 보존형 경계에 해구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D는 대서양 중앙 해령으로 정상부에는 열곡이 발달한다. 대서양 중앙 해령 맞고 정상부에 열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이 답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B파트 문제풀이 전부 마치겠고요. 다음에 C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